네,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그동안 작업하는 거랑 전시 준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텀이 좀 길었습니다. 중간에 몸살도 좀 나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도 하고 그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려요. 이제 유화 아크릴이 이렇게 섞인 캔버스 위에 그리는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잉크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잉크 그림에 대해서 이제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 왜 영화 보면은 뭐 그 옛날 유럽 사람들이 깃털펜에 잉크를 찍어서 쓰잖아요. 그걸로 뭐 스케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도면도 그리고 그 옛날 전쟁 영화에서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을 갈아가지고 붓에 찍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쓴 것처럼, 그게 특히 유럽 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쓰이는 필기 용구이자 그림 용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믹 일러 하시는 분들이랑 카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재료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잉크에 정말 새까만 그 블랙이 있는데 정말 정 블랙인 그 새까만 색에 매료돼가지고 잉크에 좀 관심을 가지다가, 그 특히 수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이렇게 촥 번지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색들이 수성 잉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들이 정말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그 투명함과 그 특유의 높은 채도, 그리고 잉크만의 그 번짐, 그런 거에 반해가지고 잉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특히 1900년대에는 잉크로 동화책도 그리고 그러시는 작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저는 퀸틴 블레이크나 아니면 그 꼬마 니꼴라 그리신 분이죠. 장자크 샹빼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그 책들이 많으니까 그 책들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에 맞춰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잉크 그림을 쓸 때 잉크만 쓰지는 않고 뭐 수채화, 수성 콘테, 유성 콘테, 아크릴, 어쩔 때는 이제 유화물감까지 아크릴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쓸 때도 있어요. 제가 재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편이고 다룬 재료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때 제 의도에 맞게 그림에 그때그때 이거 써야겠다 그럼 요거 바로 쓰고 이러는 편입니다. 그리고 디핑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핑펜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만년필이 아니라 그 대에 펜촉을 껴가지고 잉크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쓰는 그런 전통적인 펜을 이제 디핑펜이라고 하는데, 디핑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대나무 펜도 쓰고요. 붓도 쓰고 나무 막대기도 쓰고 이쑤시개도 쓰고, 그러니까 잉크가 묻을 수 있는 건 사실 그 텍스처에 맞게 다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답답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펜촉도 있고요.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펜촉을 만든 것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펜촉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나온 게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텐션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림의 자기 특성에 맞게 골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써볼수록 많이 느는, 뭐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재료인 것 같고,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더 다루기가 섬세한 재료인 것 같아요. 또 그 점에 제가 매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잉크도 여러 가지로 다 써보는 편인데, 잉크가 사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서 수성 잉크, 이렇게 물에 녹는 잉크, 아니면 아크릴 잉크. 이거는 이제 아크릴처럼 물에 녹기는 하지만 일단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녹지는 않고 이렇게 항상 침전물이 있어서 흔들어 써줘야 되는 잉크고요. 그리고 또 인디아 잉크, 이건 완전 전통적인 잉크. 이렇게 뭐 다양한 잉크가 있고 색깔도 정말 다양한데, 저는 잉크 고를 때 아무래도 그 잉크가 갖고 있는 지속력이랑 그 색채가 어떤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잉크를 고르는 편입니다. 그 잉크 종류에 따라서 각각 쓰는 방법이랑 효과가
꽤 크게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잉크를 고르는 법은 사실 자기가 다 직접 써보고 막 알아보고 해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한테 딱 맞는 잉크를 발견했을 때 그 쾌감이 또 엄청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같은 수성 잉크여도 이렇게 물에 쫙 퍼져나갈 때 내가 뭐 오렌지색을 썼으면 오렌지색 한 색으로 쫙 퍼져나가는 잉크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오렌지색을 만들 때 뭐 그 잉크에 뭐 한 세 가지 색을 뭐 섞어서 그 잉크를 제작자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색이 다 분리돼 가지고 퍼져나가는 잉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져나가는 다양한 색으로 퍼져나가는 걸 살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맞으면 한 색으로 번지게 하는 잉크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깊이도 낼 수 있고, 다양한 효과도 낼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매료되는 게 저한테는 잉크 그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쓰는 재료는 아니니까 제가 잉크 그림 그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림이야? 무슨 잉크? 캘리그라피 쓸 때 쓰는 그 잉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뭐 오늘 간단하게 잉크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 건데, 잘 모르겠네요. 제대로 설명을 한 건지.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 시간 잡아서 뭐 아크릴 잉크는 어떻고 수성 잉크는 어떻고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잉크 그림은 제가 평생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또 종종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또 보러 와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리오 작업실의 리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